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오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국방장관 후보 후임자를 지금 현재 거의 내정된 상태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빠르면 내주에, 늦어도 9월 초에 임명한다, 이런 지금 내부 움직임이 있는 것이 우리 조선일보의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기 국방장관 임명 문제를 두고 이 군이 굉장히 술렁술렁하고 발칵 뒤집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방송에 앞서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본부장의 얘기를 잠시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확진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300명이 계속 지금 넘고 있고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서울 수도권 아니면 옛날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확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위험스러운 국면이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정은경 본부장은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현재. 그래서 현재 유행 규모와 확산을 차단하려면 사람 간의 만남, 접촉을 줄여야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상향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검토를 위해서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 속도를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대본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옥현의 안보 정도를 매일같이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은경 본부장의 이러한 각자 이 방역 조치 철저히 이행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교수의 유튜브 좌담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이 안철수 진중권 철권 토크 이 편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두 분이 비판하고 있고, 이 결단의 순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23타수 무안타, 타율 0, 그 다음에 영할 영푼 영리,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역대 최대의 23번씩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이러한 무능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또 세금 폭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사다. 정부가 말로만 부동산 잡겠다고 하고 정책의 모든 책임자는 그대로 두고 있다. 심지어 김현미,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전설만 계속 놔두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청와대에 있는 수석부터도 공직보다는 집에 매달리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공직자 인사 기준이나 1주택 기준이 1주택이나 아니면 무주택자라는 것, 이거 코미디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경제부총리, 총리 정도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타 부처들과 조율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안철수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 진중권 씨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동산 훈수 계속 페북을 통해서 부동산 훈수를 두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다만 법무부 장관은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빼라, 관계부처 간 조율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진중권 씨의 말을 보면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추미애가 한동안은 국토부 장관 갔다가 지금은 질병본부장이 됐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로지 지금 마음속에는 꿈에도 소원은 지금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언뜻 본인이 생각하기에 점수를 딸 만한 것만 있으면 다 끼어들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진중권 교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추미애 과연 법무부 자리에서 지금 빨리 빼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리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행방불명됐다.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또 이 당이 잘못돼가지고 올바른 윤리적 결정들을 해야 할 때 이런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다 이거죠. 사라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추미애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저렇게 남의 부처 국토부 장관 일인지 보건복지부 장관 일인지 남의 일에 끼어드는 이런 대통령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그야말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마저도 이런 추미애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불러다가 야단 좀 쳐라. 이런 얘기까지 아예 공공연하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형편없는 지금 추미애이고, 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추미애는 몰아내야 된다.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야말로 가장 강요 중에서 현 잘못된 시국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여론도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예. 추미애가 하는 직제 개편, 추미애가 하는 인사 그런 이 문제에 관해서 일체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바로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을 지금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했는데, 그 협치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통과시킨 게 바로 뭐냐? 부동산 3법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설이 겉돌 수밖에 없다. 예. 부동산 3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을 이제는 설득해야 했는데도 계속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 한심한 국정 문제의 현상을 이 진중권 전 교수와 그다음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직격탄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국방장관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빠르면 내주 초, 늦어도 다음 달 이달 말에는 정경도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후임 물망에는 3사 출신의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박한기 현 합참의장의 장관설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후임 장관과 관련된 기사의 흐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장관이 될 경우에는 3사 출신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방장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주류로 지금 돼 있는 6사 출신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즉 주류 인사들이, 군에서 주류 인사들이 국방장관 이 물망에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뒤숭숭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조선일보의 유용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이 좋은 기사를 많이 쓰는데, 조선일보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그 칼럼을 통해서 이 기사를 작성했어요. 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는 이순진 3사 14기 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후보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박한기 현 합참의장이다. 이 박한기 합참의장은 학군 21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관 교체선 이달 초부터 군에서 많이 거론되었는데, 한때는 금방 내 교체되는 것 같이 했다가 또 한때는 아닌 것 같이 했다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장관 교체설이 꾸준하게 군 내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곧 군 합참의장 임기가 9월 17일 날 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박한기 의장이 2018년도 9월 17일에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한기 합참의장
후임을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임 국방장관한테 넘겨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맞물려 가지고 결국 그러면 신임 국방장관이 먼저 교체돼야 되려면 9월 17일보다도 훨씬 앞당겨서 국방장관이 임명돼야 되고, 새로운 국방장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위 장성급 군인들을 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순리다.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국방장관 인사, 즉 정경두 국방장관의 경질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지금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군 내부에서는 말이죠, 이 정장관도 다음 달이면 2년이 딱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정도 했으면은 이제 그만둬도 서운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시작 정권 초기 전환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국방정책의 과제인데, 지금이 이제 작년도에 최초 운영 능력 평정이 있었고, 이제 이번에는 완전 운영 능력 평가를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현 정권이 이제 1년 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초기 전환 반드시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끝까지 추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신임 장관이 이제 남아있는 임기까지 1년 한 90개월 정도 남아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그러면 2년 가까이 되니까 장관이 서운하지 않게 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장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신임 장관을 발탁 임명하는 걸로 지금 이 방향이 거의 정해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후임 장관 이 후보 그루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보다도 김유근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 등 육사 출신들이 거론이 유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육사 36기 김유근과 동기생들인 모종화 병무청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그 다음에 김용우는 39기입니다. 김용우 전 육참총장, 또 김운용 육사 40기,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후보에 올랐다고 그래요. 후보에 올랐는데 이 김육은 1차장 같은 경우 가장 강력한 후보였었는데 최근에 일신상의 이유로 검증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중은 전 차장 이외에도 일부 육사 출신 후보들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후보군에서 대체적으로 멀어지면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다크호스로 지금 떠올랐다. 그리고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최근에 또 청와대도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장관 발탁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같은 3사 출신인 예비현 육군 소작 기찬수 3사 13기인데 전 병무청장도 검토 대상이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순진 전 의장의 경우에는 77년도 3사 14기로 임관한 뒤에 2017년도 딱 만 40년 동안 봉부한 예비역 대장 출신이고, 군 복무 중 이사만 45번 할 정도로 주로 야전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3사 출신 첫 합참의장에 발탁됐는데 장관이 임명될 경우에는 창군 이래 3사 출신 첫 번째 장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2017년도 8월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역식에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는데, 이 현직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의침식에 참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의장을 작은 거인 순진 형님이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작은 거인 이순신 장군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호평을 한 바 있고, 이 퇴직 기념으로 캐나다에 자제분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캐나다 항공권 2매를 특별 저녁 선물로 드린 바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40여 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이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따님이 있는 캐나다 다녀오라고 이런 선물을 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한 신뢰를 받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서도 이순신 전 의장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 이런 것도 현 정권 핵심부의 호감을 사게 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도 또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2015년도 10월 달에 인사청문회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는 야당이었어요. 근데 5.16 성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전 의장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으로 정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은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립됐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혁명이라는 자세로 어떻게 군을 쥐하겠나. 그러면서 이순신 전 의장을 몰아붙였는데 당시에 이순신 의장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 역사적 판단에 맡게 한다. 이렇게 맞짱을 띄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자 마지못해서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이것이 조금 껄쩍지근한 이 청와대 최종적인 검증 과정에서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8월 이임식 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항공권까지 선물로 준 거 이걸로 이미 사면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한기 합참의장의 경우에는 현 문재인 정권의 역점 사업 중에 역점 사업인 전자권 전환 추진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도 않는 최고의 강점이다. 왜냐하면 이 전자권 전환은 지금 현재 우리 주한미 사령관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인데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200여 차례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국방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육사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현 문재인 정권의 불통 인사와 관련해서 군내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러한 인사와 관련된 갈등이 결국은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도 군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관 유력 후보들 다 비육사 출신이다. 그래서 지금 신인 더군다나 육군 참모총장 유력 후보로도 학군 출신인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거명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사령관이 육참 총장에 임명되면 첫 비육사 출신 육참 총장이 된다. 다만 박한기 의장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또 같은 학군 출신인 남사령관이 참모총장에 진출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평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신임 합참의장의 후임으로는 호남 육사 출신인 서욱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욱 총장 대신에 또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이 임명될 경우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이 모두 비육사로 임명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현 정부 들어서서는 크게는 육군, 좁게는 육사 출신들을 수뇌부와 요직에서 가급적 배제하려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이 군 내외의 일반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 후임 국방장관, 군의 최고 지휘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군은 적인 바로 북한의 군에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정신적인 이 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시나리오상의 위협이 아니고 실제화된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 사업을 제대로 좀 추진할 수 있고 또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그리고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권의 대미 정책관, 현 정권의 대북 전략관 이런 것을 볼 때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가안보, 그 다음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억제 능력을 위해서 대통령과도 맞짱을 뛸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지식과 논리 구조를 가진 사람이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에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주변 분들께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